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아직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렸고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추운 계절에 작은 거지 소녀가 맨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추위에 완전히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소녀는 상자를 들고 갔다. 작은 성냥 판매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녀는 한 경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녀가 한 푼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거리를 더 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집 모퉁이에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땅에 앉았다. 소녀는 더 추워졌다. 그녀의 손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아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소심하게 성냥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성냥을 쳤다. 성냥은 밝게 번쩍이고 작은 양초처럼 가벼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손에서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방의 큰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벽난로가 사라지고 그의 손에는 불에 탄 성냥만 남았습니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불렀다. 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쌍한 것이 벽을 향했다. 소녀는 성냥을 보고 갑자기 벽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크고 우아한 방이 나타났다. 백설 공주 식탁보가 있는 세트 테이블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기 한 조각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성냥이 나갔고 다시 불쌍한 물건 앞에 차갑고 축축한 벽이 섰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불렀다. 이제 그녀는 호화로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소녀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아했습니다. 녹색 나뭇가지에 수천 개의 촛불이 불에 탔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나왔습니다. 빛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곧 맑은 별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벽에 성냥을 쳤고 주변의 모든 것이 불이 켜졌을 때 별들 중 하나가 어떻게 하늘을 가로질러 그 뒤에 긴 불길이 남았는지 보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죽었을 것입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할머니는 별표가 떨어지면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한 번 이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녀 앞에 친절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나타났다. 그리고 그 성냥은 소녀의 손에서 불에 탔습니다. 그녀에게 소중한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택에 남아있는 모든 성냥을 서둘러 쳤다. 경기가 너무 눈부시게 불타서 낮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처럼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꿈꿨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굶주림도 추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별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아침, 집 구석에서 벽 아래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에 얼굴이 붉어졌다. 다정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소녀 주위에 불탄 성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적을 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할머니와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 밤에 만난 아름다움 중